konnichiw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엔투 동영상 일단 합격을 맡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회를 2회차를 풀어볼 거예요. 독해 문제들로 함께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열심히 풀어보죠. 1교시가 역시 독해가 들어가 있는 과목이 있죠. 1교시가 총 105분 동안 독해는 22문제 60점 65분 이내로 풀어야 돼요. 마킹하는 시간을 배려한다면 60분까지는 끊어야 됩니다. 자, 대충 이렇게 1교시가 길구나, 집중을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바로 오늘은 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 풀고 저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이 단문 독해입니다. 5문제가 나오고요. 15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5문제를 다. 그러면 한 문제에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시면 되겠죠. 자, 가볼게요. 문제부터 항상 독해는 문제부터 읽어주시는 겁니다. 필자는 침팬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맞는 걸 찾는 거죠. 보기는 나중에 읽어도 됩니다. 지금 안 읽어도 돼요. 그리고 질문 넘어갈게요.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서 알려져 있는 침팬지에 고토바를 오시에루, 말을 가르치는 실험을 고코로미타, 해봤다. 1930년대에 아메리카의 어느 가정에서 침팬지에게 100개의 단어를 이해시키는 것에 성공을 했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마마, 파파, 토 이유, 고토바오 하츠온 사세를 것도가 되기다. 마마와 파파라고 하는 말을 발음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성공을 했다는 거죠. 놀랍군요. 그러나 하지만 침팬지는 그 이상의 단어는 발음할 수 없었지만 도구를 사용하고 게다가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발음은 그 더 이상의 발음은 못했지만 근데 거기서 또 다른 걸 알게 됐는데 도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만들 수가 있었다. 침팬지 도시끼리 사이에서 토리 카와사레르 주고받는 소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언어로서 보는 것에는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에 대한 설명이 있죠.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필자가 침팬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올바른 거 하나 찾는 겁니다. 자, 가보죠. 인간의 언어와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어때요? 아니죠. 그걸 인간의 언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1번 아니고 2번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의 학습에 성공을 했다. 인간 언어의 학습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인간처럼 말을 해. 이건 조금 정답으로 보기엔 애매하죠. 세모. 3번 인간의 단어를 이해하고 그렇죠. 이해했죠. 100가지 정도인가? 그리고 이쿠츠카 몇 가지인가 몇 개의 단어를 발음하는 것이 가능했다. 발음할 수 있었다.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몇 가지 했습니까? 겨우 2개밖에 안 됐지만 그걸 발음을 성공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2번보다 좋은 건 3번이겠죠? 그러면 2번은 지웁니다. 3번으로 마킹해놓고 4번 사마자마나 도구가使用でき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토카라즈 머지않아 제작도 가능하게 된다? 제작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도구도 간단한 제작은 가능하다 했어요. 4번 아니고 정답은 3번으로 마킹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일단 문제부터 읽고요. 그 다음에 지문, 그 다음에 보기, 선택지를 읽으시면서 하나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정답만 딱 맞추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독해는 반드시 오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정답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독해력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자, 그냥 정답만 딱 찍는 건 아니지만 풀지 말고 왜 아닌가 정답이, 왜 정답인가를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형태로 나오는 질문이든 내용이든 다 판단이 되실 거니까. 중요한 단어와 문법을 정리해 놨습니다. 딱 끊어가지고 점검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좀 그 책에 있는 단어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단어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것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중문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 수가 9문제예요. 지문이 3개, 거기다가 한 지문에 문제도 3개. 시간은 20분 이내로 끊어주는 게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9문제고요. 바로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에 대한 문제를 제가 미리 좀 단락을 나눠놨습니다. 여러분도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용은 이것과 여기 있는 첫 번째 단락에 60번 문제 힌트가 있고요. 당연히 두 번째 단락이죠. 단락이 2개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나머지 2문제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부터 읽는 거죠.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필자가 말하는 악마 효과에 아테하마르노와 도레카 해당하는 것은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맞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까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어차피 또 읽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힌트 있는 부분 개인의 좀 해석을 위주로 빠르게 갈게요. 신체적인 특징에서 그 이외의 요소에 긍정적인 판단을 내는 거, 히키다스 뭐 이끌어내다. 것을 후광 효과, 하로 효과, 하로라는 거죠, 영어로. 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악마 효과, 뭐 네비르코카, 악마 효과라고 한다. 다토에바 예를 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그런 분들, 연예인 같은 분들 많죠? 저는 아니지만 일도 잘할 것 같고 집도 좀 잘 부유할 것 같고 유복할 것 같고 성격까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을 후광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문제 뭐예요? 악마 효과죠, 우리는. 자, 그리고 고레니 히키카에 이것과는 반대로 달리 뚱뚱하고 부사이코라는 건 좀 못생긴 사람을 말을 해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냥 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냥 지문일 뿐입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을 보면은 나마케모노데 게으르고 게으름뱅이고 방도 더럽고 일조차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거나 직업조차 없을 것 같다. 직업조차 없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경우를 그런 것을 악마 효과라고 한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뭐 악마 효과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좀 그 외모를 보고 뚱뚱하고 못생긴 사람들은 나머지까지 잘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정답지에서 찾는 거죠. 선택지에서. 1번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잔인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닙니다. 2번.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라도 부족한 부분은 있다. 물론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악마 효과라고 볼 수는 없어요. 2번 아니고 3번. 못생긴 사람은 성격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진다. 이거 어때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정답일 것 같아요. 4번. 게으른 사람 중에도 잘생긴 사람이 있다. 물론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찾는 정답과는 관계없어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단락별로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죠. 아니면 다 읽고 문제 보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결하고 뭐 능력 시험은 항상 이렇게 단락별로 나오니까. 다음 단락 가볼까요? 문제부터 볼까요? 필자는 왜 다이진쇼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밑줄 친 부분 보세요. 그 정도까지는 읽어야 돼요. 그 앞뒤 문장까지는. 앞문장, 밑줄 친 문장, 뒷문장까지 읽으면 거의 뭐 99% 해결되죠. 자, 가볼까요? 후광 효과와 악마 효과는 스베테 모두 전부 첫인상에 의해 결정된다. 오. 다른 사람과 좋은 인연을 무스부타메니 맺기 위해서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다. 한번 정해진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인상에 의해서 후광 효과 또는 악마 효과를 얻게 되어 버리지만
중요한 인연을 토리무스비타 이것도 아까 맺다예요. 중요한 소중한 인연을 맺고 싶다라면 후광 효과를 얻어두는 편이 좋다. 그렇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힌트가 다 나왔거든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첫인상에서 후광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아니죠. 자,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쵸. 처음에 만났을 때 거의 이제 첫인상에 의해서 악마 효과나 후광 효과를 얻어버리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까지 다 뭐 후광 효과만 있으면 안 돼요. 다 설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음, 좋지 않은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때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모 치세요. 3번,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첫인상을 통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언급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1번이랑 3번은 좀 그래. 4번, 첫인상에 의해서 후광 효과나 악마 효과가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2번 같은 경우에도 이건 악마 효과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는 거고 4번이 거의 완벽하게 첫인상에 따라서 후광 효과 혹은 악마 효과를 다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하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의 언급을 본다면 2번보다는 4번으로 마킹하는 게 좋겠죠. 비교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럼 2번 정답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단락 가볼까요? 문제부터 볼까요? 후광 효과와 악마 효과에 대해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필자의 주장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한두 문장 그 정도의 정리가 정말 중요하죠. 90% 이상은 다 거기서 정답이 나와요. 물론 나머지 부분을 읽지 마라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흐름은 계속 이어가는 거죠. 대신에 해석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겨도 됩니다. 뭐 마지막 한두 문장은 반드시 해석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자, 가보죠. 하지만 조토시타 미스, 사소한 혹은 약간의 잘못, 탓으로 인해 악마 효과를 얻어버린 사람도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악마 효과로부터 후광 효과로 바뀌는 순간이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순간이다. 오호. 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아직 실망하지 말아라. 괜찮다. 상이와크노失敗가 최악의 실패 혹은 실수가 카에테 오히려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다. 이게 정리네요. 필자의 주장은 이거네요. 최악의 실패가 오히려 최고의 좋은 장점으로 발견할 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필자의 주장이겠죠. 자, 그럼 문제 볼까요? 본인의 노력에 의해 실패가 좋은 것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거 어때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는 실패가 좋은 일로 바뀐다. 그런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걱정하지 말아라. 나쁘지 않죠. 필자의 의견과. 자, 1번은 너무 용감하니까 3모 정도 하겠습니다. 2번, 후광 효과에 의해서 뭣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죠. 후광 효과를 못 얻었을 때 악마 효과를 안 좋은 첫인상을 주었을 때 하지만 노력에 따라서 자신의 그 노력에 의해서 좋은 걸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주장이니까. 3번, 사소한 실수로 악마 효과를 얻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얻을지라도 비록 악마 효과를 안 좋은 효과를 얻더라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아닙니다. 4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악마 효과가 후광 효과로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의 흐름보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더욱더 좋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최악의 실패가 오히려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도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답은 1번으로 하는 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와 문법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중요합니다. 이제는 뭐 거의 손 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법들이나 기초 단어 같은 것들만 제가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만. 자, 그럼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종합이해 파트입니다. 문제 12번이죠. 두 문제가 나오고요. 7분 이내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펜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좀 포인트를 두기 위해서 지루할까봐. 자, 이 종합이해는 A와 B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일단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셔야 돼요. A와 B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A와 B는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공유 경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A와 B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주장을 찾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알아두시고 다음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입니다. 조금 나눠놨습니다. 하나, 두 가지 질문으로 좀 끊어놨어요. 길어서. 공유 경제, 그리고 쉐어링그 에코노미라는 게 있나 봐요. 공유 경제는 여행할 때 그 가치가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숙박을 공유하는 것에 의해서 지모토 현지죠 사람들로부터의 유익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쉐어링그 하우스를 이용하면은 하루칸이 훨씬 싸게 토마르 묵다 머물다 것이 가능하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다. 좋은 점이 있다. 많다. 또한 자동차의 공유 문화가 활발한 자동차 아니에요. 자전거. 죄송해요. 자전거의 공유 문화가 활발한 프랑스 등에서는 시내의 이타르도코로니 시내 곳곳에 자전거를 렌탈할 수 있는 장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군요. 다음. 또한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고 가면은요. 관리에 곤란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에 조금 곤란함을 느끼지 않고 자동차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으로 수입도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공유 경제 참 좋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는 찬성인지 반대인지부터 판단하는 게 좋아요. 고령화에 의한 고독사 써있네요. 주석에 달려있네요. 누구에게도 알아차림을 알려지지 않고 혼자서 죽는 거. 지나 의사소통의 부재로부터 일어나는 세대 간의 문제 등의 해결책을 공유경제에서 발견하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좋은 효과도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이 A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정리해야죠. A는 공유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긍정적이다. 혹은 찬성을 하는 편이다. 라는 것들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B로 가보죠. 문제 풀어보셨죠? 공유경제는 아직 제도적으로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 통해봐. 예를 들면 자동차를 공유한 후에 파손된 차에 대한 책임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서 생긴 코마카이 손쇼 그 미세한 손상의 책임도 명확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책임점이 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거죠. 누가 이거 책임을 질 것인가. 또한 잘 모르는 사람과 집을 공유하고 도난 사건이나 살인 사건, 등까지 이어지는 일도 있었다. 공유 경제가 기친토 제대로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다음 두 번째. 사람은요. 소유에 비해서 공유에 대한 개념에는 나레테 이나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소유는 그런데 공유는 조금 익숙하지 않다. 또한 공유 경제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유라는 거니까. 공유 경제의 체계적인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공유의 개념에 관한 교육이しっかりと 확실하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원의 절약과 효율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좋은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입장.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면은 그러면은 뭐 좋은 걸로 이어질 것이다. 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A와 B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거. 1번부터 볼까요? 공유 경제는 제도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 이건 누구의 의견? 그렇죠. B의 의견이죠. 공통점은 아닙니다. 1번 땡. 2번 공유 경제는 효과적인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 어때요? A는 확실하게 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B는 이런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 2번 나쁘지 않죠. 세모. 3번 공유 경제는 장점과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건 누가? 그렇죠. 굳이 말한다면 A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B가 좋겠죠. 이것도 아니고. 4번 공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오코나와 나케레바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굳이 따진다면 B의 의견에 가깝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거죠. 다음 문제. A와 B는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A와 B를 따져보는 거예요. 1번. A도 B도 공유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어때요? B가 조금 긍정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1번은 아니죠. 2번. A도 B도 공유 경제에 대한 예를 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아까 이 두 사람이 A와 B가 어떤 식으로 의견을 말하고 있었죠? 잠깐 살펴볼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프랑스죠.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이 의견을 말하고 있고 A는 그런 부분 확인이 되고 자, B는요. B도 이런 거 있죠. 자동차의 파손 같은 것들 손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제를 언급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는 볼 수 없겠죠. 2번은 일단은 세모로 좀 마무리해 둘게요. 3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오답을 찾는 게 중요해요.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번. A는 공유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A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도 아닙니다. B는 공유경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뭐 가능성은 언급하고 있죠. 자, 하지만 A가 좀 다르죠. 틀리죠? 3번 아니고. 4번. A는 공유경제의 장점만을 말하고 장점만 말하고 있어요. 장점만. B는 공유경제의 단점만을 말하고 있다. 이건 확실히 아닙니다. 그렇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요. 다 아닌 것들. 확실하게 아닌 것들을 그어주고 2번으로 정답을 마킹하는 게 좋겠죠.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A의 의견, B의 의견 잘 정리하고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발견해주고 어려우면은 찬성 그것에 대해서 혹은 반대로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이게 기본이죠. 종합이해 푸는 방법. 그 중에 키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단어와 문법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단어들 많아요. 많죠. 요즘 나오는 단어들. 자, 장문 이해입니다. 장문 독해입니다. 장문 이해 아니에요. 주장 이해 장문, 독해 꽃. 세 문제 그리고 10분 이내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단락 부분에 역시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라 하면은 뭐 와타시 여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항상 주의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까지.
문제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항상 문제부터 보세요. 지금은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로 가는데 여러분은 세 문제를 먼저 다 읽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71번. 필자는 은행원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은행원의 일은 어떤 느낌이냐?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찾으면 돼요. 모든 문장을 다 번역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저는 같은 은행에서 10년간 일을 해왔다.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은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로부터 우라야마시 가라레테이루 부러움을 받고 있다. 아,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구나. 그러나 은행원으로서의 일은 순조로운 것만이 아니다. 순조롭지만은 않다. 승무원, 카이고 쇼크 하면 그 돌보는 거죠. 간호직, 간호하시는 분들, 카운셀러, 그리고 콜센터의 헬프 데스크의 그런 직원들 등과 함께 마찬가지로 은행원의 일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이와유루 소위 혹은 이른바 감정노동인 것이다. 자, 여기에 이미 힌트가 있습니다. 은행원으로서의 일. 일단 환경은 어때요? 환경은 좋아가지고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감정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순조롭지만은 않다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다른 직종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다. 육체적이 조금 애매해요. 육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1번 애매합니다. 세모 쪽이 더 가깝겠지만 X로 쳐도 무방한 것 같아요. 2번. 직장 환경은 나쁘지 않지만 그렇죠. 정신적으로 타이엔나ことが 多い. 힘든 것이 일이 많다. 1번과 2번만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쓰실래요? 그렇지. 2번이죠. 1번 지우고 2번 동그라미 혹은 세모. 동그라미가 2개 되면 진짜 애매하죠. 3번. 업무의 전부가 감정 조절에 관한 것이다. 이건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아직 안 나온 것들은 표시는 하지 마세요. 또 읽으면 됩니다. 끊었을 때 본인이 이 단락을 나누는 거에 조금 미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수가. 그럴 때는 그냥 남겨두세요. 남겨두고 조금 더 읽다가 문제 푸시면 돼요. 4번. 상대의 감정을 기즈츠케나이오니 손상시키지 않도록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아직까지 언급은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조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아직 힌트가 충분하지 않다. 그럼 조금 더 읽으면 됩니다. 자, 읽어보죠. 여기 업무의 40% 이상은 감정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다. 40%입니다. 모든 업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3번 아니겠죠.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까지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볼까요?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 4번도 아니죠. 그렇죠? 3번은 모든 것이 감정 조절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정답은 2번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조금 더 가볼까요? 단어와 문법은 좀 여러분들이 항상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만 정리하세요. 모르는 것만. 아는 건 됐어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라 하면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까지 해서 두 번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죠. 문제부터 보죠. 일단 문제부터 읽어주는 거죠. 필자가 말하고 있는 당연한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당연한 게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문을 이제 또 읽어줘야겠죠. 자, 갑니다. 여러분 밑줄친 문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풀어주는지 주로 밑줄친 문장 하나 그리고 그 앞문장 그리고 그 뒷문장의 거의 대부분의 힌트가 있다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부터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이다 라고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행의 상사로부터 요구되는 감정의 억제 그런 것과 항상 미소를 웃는 얼굴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이 매우 비참하게 느껴졌다. 고코노카라 진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웃었던 적이 언제인가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떠올릴 수 없다.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 하지만 아직 뭐 문제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연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죠. 역시 밑줄 친 문장은 앞문장, 그 문장, 밑줄 친 문장, 뒷문장이죠. 은행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친절한 말투와 말하는 방법과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선은. 조금 더 읽어보죠. 자신의 동작, 행동의 모든 것까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이나 무엇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소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근데 이런 건 쉽지 않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좀 더 읽어볼까요? 그 뒷문장까지. 이러한 것에 신경을 쓰면서 기울이면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용서받을 수 없는 돈을 다루는 업무도 코나스 하면은 다 해내다 완수하다, 그죠? 완벽하게 좀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까지입니다. 그에다가 계산에 실수하면 안 되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동작이나 행동 모든 것까지 신경 써야 되고 그러면서 미소를 유지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은.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보기 보겠습니다. 고객에게 정중한 말투를 하면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이건 나쁘지 않죠. 왜냐?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친절하게 말하는 것과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친절하게 말하는 것과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당연하다. 괜찮다. 1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1번에 너무 동그라미 치면 위험하니까. 2번, 은행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미소로 대응하는 거, 응대하는 거, 이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3번, 대화를 할 때 말투와 함께 몸짓, 그 사소한 몸짓 같은 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것도 쉽지만은 않다라고 했죠. 모든 행동에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4번, 빠르고 정확한 계산과 함께 친절한 태도. 그 빠른 계산 어때요?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거. 이런 것들 쉽지 않다. 그런 것들 다 하면서 나머지 것들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여기다 마킹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단락 넘어가 보는 거죠. 단어와 문법 정리 좀 해드렸습니다. 모르는 것만 하세요. 아는 것들은 괜찮아요. 모르는 것들만 정리하시고 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단어들. 특히 문자 어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사실은 힌트를 발견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미리 풀어보셨겠지만 이 부분의 마지막 문제에 힌트는 없어요. 그래도 점검은 해야죠. 나의 가족은 집에서 나와 함께 지낼 때 그다지 이야기를 걸지 않는다. 말을 걸지 않는데요. 왜냐? 감정 노동의 일로 스카레키다. 너무 피곤한, 완전히 피곤해져 버린 나에게 키오스카데이로. 키오스카우 하면 뭐 배려하다는 뜻도 있죠. 그렇죠.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이다. 가족 앞에서 미소도 웃는 얼굴도 보일 수 없는 자신이 싫어진다. 그래요.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나와 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힌트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죠. 문법 정리해 주시고 이 문장에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마지막 단락에 거의 마지막 문장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해석이 잘 되시면은 거의 한 80% 90%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확인했으니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들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친절한 태도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것이 아닐까? 너무 그런 기대가 크다. 미소가 웃는 얼굴이 친절함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웃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도 있다. 은행은 메이드 카페가 아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상냥하고 정중하게 말을 하고 저 자세로 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나는 은행원이나 고객센터의 상담 직원의 자살에 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일, 다른 사람의 일로는 생각할 수 없다.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적인 보호가 아니라, 법적인 보호가 아니고 고객이나 소비자의 조토시타 하이료, 약간의 배려, 사소한 배려인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우리한테는 이게 주장입니다. 그렇죠. 뭐 거의 명확하게 주장을 마지막 부분에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앞에 있는 문제들 보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필요합니까? 필요하진 않다 그랬어요. 근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뭐 개선 정도를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에 있는 그 법적인 보호가 아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1번 아닙니다. 2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거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그런 식으로 한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소한 배려이다. 나쁘지 않죠? 2번 세모. 동그라미 치고 싶지만 참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손님이나 소비자도 상대에게 친절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네도 친절해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막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건 아니니까 3번은 아닙니다. 4번. 감정 노동자에게 미소를 강요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단어 같은 것들이나 문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죠. 뭐 즈 같은 거 특히 이런 것들, 뭐 칸수르, 뭐 타빙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꼭 점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제 많이 풀죠? 한 문제씩만 풀어도 이렇게 길어집니다. 자, 정보 검색입니다. 2문제가 나오고요.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왠지는 알겠죠? 그렇죠. 앞에서 너무 그 문제를 막 끌어안고 막 뭘까 막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일단은 내가 아는 거 다 풀고 여기까지는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몰랐던 것들은 또 다시 풀거나 아니면 찍어야 되는 거겠죠? 자, 2문제가 나오고요. 정보 검색은 7분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읽어야 돼요. 오른쪽 페이지는 사쿠라시의 문화센터 회의실 이용 안내이다. 까지는 읽어줘야겠죠. 이런 내용이겠구나. 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4번 문제죠. 회의실 이용 안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이미 다 조건은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1번. 사전에 예약하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어때요?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이에요. 땡. 2번. 2개월 전에 예약을 하면 언제라도 회의실 이용이 가능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여기에 어딨어? 여기 있죠? 2개월 후에 이용분까지 예약 가능한데 반드시 전화로 회의실에 비어있는 상태를 확인한 후에 창구까지 와가지고 예약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조건 가능하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자, 그럼 2번도 아니죠. 3번. 전화로도 회의실 이용을 위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정식적인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즉 예약 자체는 가능하죠. 4번. 회의실 이용은 30분 연장이라면 연락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4번 땡. 자, 그럼 정답은 3번이죠. 신청은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사용할 때 사용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두 번째 문제 힌트가 있죠. 1번. 쓰레기 처분은 각자 하세요. 그리고 사용 목적의 변경은 5일 전까지 사무국에 알려주세요. 목적을 변경하겠다면 5일 전까지는 알려야 됩니다. 3번. 뒷정리 등은 사용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이거 또 강조하고 있네요. 뒷정리는 사용시간 이내에. 4번. 비상구, 소화시설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오케이. 5번. 귀중품은 각자 보관해 관리해 주세요.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문화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못 받고 있어요. 6번. 문화센터의 사무국에 미승인된 게시물, 도구의 반입, 물품의 판매, 그 다음에 음식물의 반입 등은 스베테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 된 게시물들만 하거나 뭐 도구 반입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 팔거나 음식물 반입 안 된다. 7번. 시설, 비품이 손상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 변상합니다. 변상해 주십시오. 8번. 원칙적으로서 각 회의실에 규정 수용 인수를 초과하는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문의처가 있네요. 문의처 사쿠라시의 문화센터 사무국 요거 뭐 읽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도 모두 다 갖추어진 거죠. 넘어가 볼까요? 이 문화센터에 회의실 사용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 1번. 신청 후 5일 이내에 회의실 사용 목적을 사무국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죠.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5일 이내에 알리는 건 뭐였어요? 사용 목적이 변경되었을 때. 1번 땡. 2번. 회의실 사용 시간 내에 뒷정리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쵸. 맞죠? 이것도 그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혹은 세모를 마킹해 주시고요. 3번. 귀중품의 분실이 걱정될 경우에는 문화센터 사무국에 보관하는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 안 돼요. 각자 보관. 땡땡. 4번. 도난 당해도 책임 안 집니다. 이용 인수가 수용 인수를 초과할 경우에 사전에 사무국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이용이. 자, 안 돼요. 정답은 2번 마킹.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는 아닌데 앞에 부분에서 앞단락에서 문제 하나, 그 다음 뒤에서 문제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00%라고 할 수는 없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 문법과 함께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모르는 것만 위주로 점검해 주세요. 여기까지 다 책임을 지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해놨거든요. 마지막 독해 총정리 시간입니다. 자, 22문장이고요. 22문제예요. 문제 60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그래야 5분 내로 마킹하니까.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못 풀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독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순서대로 나옵니다. 중문 독해부터는 단락을 정해야겠죠. 앞단락 한 문제,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막 결론 부분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하세요. 문제와 지문은 천천히 딱 한 번만 읽는 게 가장 빠르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독해는 마지막으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지원해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학습법과 이어지니까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독해 파트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해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